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뉴욕 증시가요. 테슬라, 애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한 파동이 국내 증시도 정말 출렁이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코스피는 2% 넘게, 코스닥이 3% 이상 하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요. 장 후반인 지금까지도 양시장 모두 전장 대비해서는 1% 이상 내려가고 있는 오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방금 언급을 했는데 네. 뉴욕 증시 많이 빠지고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였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제 아침에 시장의 출발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놀란 가슴은 좀 줄어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또 다우지수 모두 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분명한 거는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왔었던 주요 섹터들 그리고 지수까지 일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건 맞다.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신호가 어떤 신호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경기에 대한 후퇴냐, 경기에 대한 위축, 어떤 이제 특별한 코로나처럼 특별한 이유가 나오느냐 그런 내용들은 특별하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네. 어제 이제 하나의 신호라 봤다라면은 이 PMI 지수가 서비스 PMI 지수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PMI 지수 자체가 56.9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 네. 50 이상에서는 이 확장 국면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경기의 확장 국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동안에 확장이 정말 크게 진행되었을 때는 60 지수도 넘었기 때문에 56은 작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크게 충격을 경험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50 이상의 추이만 유지한다라면은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에서는 조금은 더딜지 모르겠지만은 회복에 대한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분명히 일부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경기 위험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반등, 단기적인 악재가 이제는 좀 반등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네. 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증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했지만 선 반영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 반등을 보이면서 현재 일봉 차트에서 양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 높이도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출발이 마이너스 2.6에서 출발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29. 장중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하락에 대한 모습들을 빨리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추이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침에 올라왔던 위치보다 더 올라야 되는 그런 이제 등락 포인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락했던 것보다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 캔들은 몸통이 양봉을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동안에 지수 추이가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진되었을 때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킨 자리가 있어요. 지킨 차트가 있습니다. 네. 주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 이 차트에서는 초록색 이동 평균선 5주 이평선입니다. 네. 오늘도 그 5주 이평선대를 지키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봉 차트에서는 상당히 큰 음봉이 연출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유지하느냐. 큰 흐름은 깨지지 않았다. 그렇죠. 추세가 지켜지고 있죠. 네.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나스닥에서도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 이동평균선이 5주 이평선인데 네. 이 라인대를 이번에도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인데 우리 증시가 일단은 하방 지지가 한번 보여주고 있고 네. 나스닥 또 다우지수 오늘 밤 이 미증시의 금요일장에 대한 모습까지 마무리를 잘한다라면은 주봉은 여전히 살아있다.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주봉에 대한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는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코로나에 대한 재확진 충격 여전히 있죠. 네.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
경기 부양 정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증시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해법을 완벽하게 찾은 건 아니지만은 네. 아무것도 몰랐던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임상에 대한 경험도 가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한 방법도 제시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극복 속에서 이 경기에 대한 회복 조짐은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면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 유통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에 소외됐던 업종들까지도 반등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추세도 견고하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시그널도 현재도 진행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9월 중순쯤에 되면은 미국의 의회가 다시 재개가 돼서 네. 미국의 의회에서 재정 정책을 새롭게 내놓을 겁니다. 그동안에 지수를 끝까지 올려왔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네. 재정 지원 정책, 정부 정책이었는데 네. 9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하락에 대한 조정, 숨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모멘텀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현상 플러스 정치적인 현상도 있긴 한데 미국 내에서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조기 승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9월 달은 숨고리가 나오더라도 한 번은 더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극복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 재정 지원책 같은 이 받쳐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키워드 하나를 꽉 잡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밤에 언팩 행사를 열고 모습을 드러낸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2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라운드 2로 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갤럭시 노트 출시되기 앞에서 네. 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나올 스마트폰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갤럭시 노트, 갤럭시 폴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예약 판매 그리고 이제 시장 판매가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면이 또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주식시장에서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더폰 출시 이 라인업이 표가 나오네요. 어떤 네. 내용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난해 나왔었던 폴더블 폰,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없었던 폰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이게 이제 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주름이 있느냐 마느냐 이걸 떠나서 확실히 이 구동이 잘 됐었고 네. 현재까지도 갤럭시 폴드 사용자들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라는 것이 처음 이제 새롭게 알려졌는데 초반에 흥행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우리 이 스마트폰 바 형식의 스마트폰의 이 수량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 일부의 수량이었지만은 분명히 예약했었던 그리고 네. 또 계획했었던 수량을 모두 다 완판시키긴 했습니다. 일단 그 흥행이 이번에도 또 이어질 것인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예. 중간에 나왔었던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이번에는 Z 폴드로 이름이 네. 바뀌었는데 형태는 제일 처음 1세대에 나왔었던 폴드 형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으로 접히는 형태이고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들 본다라면요. 우선은 갤럭시 폴드에 대한 형태를 따라왔는데 갤럭시 폴드에서보다 화면이 좀 더 커졌습니다. 커졌다. 이것 또한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인데 네. 제가 반도체는 작고 얇게 얇게. 만들고 디스플레이는 넓고 얇게. 그렇죠. 넓고 얇게. 그래서 디스플레이 대면화를 다시 한번 또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예. 그 대면화에 대한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전보다 7.3인치에서 7.6인치로 늘어났고요. 오. 그리고 이제 외부 첫 번째 커버의 모습인데요. 네. 커버의 글래스가 제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 4.6인치에서요 6.2인치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수치면으로서 굉장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커버 글래스에서도 전면 디스플레이화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형태도 조금 달라졌는데 우리가 과거에 폴더블 폰을 펼치게 되면은 오른쪽 모서리가 조금은 이 블랭크되는
그러니까 약간은 카메라 쪽을 보호해주면서 디스플레이가 좀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이번에는 좀 채웠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구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디스플레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OLED 음. 패널이 바뀌면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예. 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뭐 펀치홀 디스플레이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무게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사실 이 갤럭시 폴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 조금 더 키웠잖아요. 네. 그런데 무게는 뭐 좀 더 늘었어요. 그런데 크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줄인 것이다라는 그 늘어난 네. 크기에 비해서 네. 무게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스마트폰 쪽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있었던 Z 플립에 대한 형태보다 확실히 더 이 성능을 좀 높였고요. 네. 광학 줌이 있고 또 초광각 줌이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되면서 카메라 기능 부여도 진행이 되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2 그리고 또 이 폴드 2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 울트라 나올 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차기에 카메라에 대한 기능이 부피나 무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가상현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좀 키워갈 것이다. 뭐 중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와 같은 흐름으로 좀 바뀌었는데 또 중요한 거는요. 이 갤럭시 폴드는 힌지를 통해서 접하고 네. 이제 이 닫혀지는데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펼치거나 완전히 닫히거나 네. 두 가지 형태의 옵션이었거든요. 예. 근데 Z 플립이 되면서 30도, 뭐 90도, 120도, 그리고 180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이제 네. 기능이 부여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기능이 갤럭시 폴드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셀피를 찍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이 반을 접어놓은 상태에서 세워놓을 수 있다던가 네. 그런 형태가 구현이 가능해졌다. 뭐 여러모로 편리해지고 또 활용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힌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 Z 폴드에도 부여가 됐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이 전면 디스플레이 쪽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네. 모습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오른쪽이 기존에 작년에 나왔었던 폴더블 폰인데 네. 보시게 되면 화면이 왼쪽과 오른쪽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네. 지금 사이즈부터가 확 차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Z 폴드 2인데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구멍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디스플레이화 됐어요. 네, 거의 화면을 다 채우고 있어요. 지금. 네. 물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갤럭시 노트나 또 갤럭시 S20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이폰이라든가 뭐에 비해서는 이 테두리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갤럭시 폴드라든지 어떤 폼 팩터가 나왔을 때 이 테두리가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것이 좀 또 목표가 되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베젤리스한 이 디스플레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베젤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이 갤럭시 폴드 2가 수혜를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가 나온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판에 대한 형태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것이요. 오. 왼쪽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폰의 활용도입니다. 네. 멀티태스킹 기능이 좀 부여가 됐어요. 세 개를 동시에 돌려요? 네. 예전에 LG에서 듀얼폰이라고 해서 네. 폴더블 폰이 아닌 폴더블 폰 같은 폴더블 폰을 내놨어요. 그뭐 예. 명명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예, 정확히 말하면 듀얼 디스플레이 폰이죠. 예, 그러니까 이 화면 하나를 그냥 붙여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능이 되었던 게 이제 멀티태스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폴더블 폰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태스킹 기능을 뭐 3가지 이상으로 부여를 해서 화면을 3분할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CPU에 대한 기능이 좀 더 상향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상당히 좀
더 좀 편안하게 여러 가지 앱을 켜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요. 예. 이 화면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 대한 구현이 멀티태스킹으로 해서 부각이 된다는 거는요. 이 폰 자체에서의 네. 이 GPU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띄워놓은 상태에서 영상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예, 그래픽 처리 기능이 오. 높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그래픽 처리 기능을 높이려면은 역시나 또 칩셋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그러려면은 기판, 뭐 또 반도체 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더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대면화를 항상 전문가님께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디스플레이 쪽 어떤 변화 있는지 체크를 해보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우리가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화면 배치에 대한 부분들 디스플레이 형태가 펀치홀 디자인이다라고 이제 좀 명명이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이런 구현은 OLED에 대한 수혜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역시나 또 CPI보다는 UTG 채택에 대한 내용이 가장 뚜렷하게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UTG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CPI 기업들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조금 주목은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보통의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은 UTG를 채택하더라도 UTG에 대한 측면 쪽 이쪽은 이제 CPI로 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엣지 형태로 해서 곡선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UTG로 구현하기보다는 CPI에 대한 커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점도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UTG를 가지고 좀 이야기들이 좀 분분한데 삼성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UTG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 말은 삼성전자 내에서 UTG에 대한 이 벤더를 통해서 유입받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은 벤더에 대한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뉴파워 플라즈마, UTI 아니면 뭐 캠트로닉스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주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UTG라는 것은 커버 글래스 유리 강화 유리된 거잖아요. 네. 좀 더 강화된 이런 것을 채택된 것인데 이 강화 유리에 대한 사용 범위가 지금은 스마트폰이 주류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적으로 이제 펼쳐질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렇죠.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거군요. 왜냐하면은 LCD의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강도가 높은 거였는데 네. 웬만한 이제 사업장에서 지금 대부분 90%는 LCD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점차 OLED로 전환되고 있는 산업군도 있고 혹은 이제 ICT 전자기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OLED 사용과 함께 UTG에 대한 사용도 늘어나거나 뭐 CPI 사용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업그레이드된 힌지인데 네. 하이드 어웨이 힌지가 탑재가 됩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일단은 앞에 이 갤럭시 Z 플립처럼 네. 완벽하게 펼쳐지고 접혀지고 이 단계에서 중간중간 마디를 결정해서 세워놓을 수 있고 네. 혹은 적당히 눕힐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힌지의 기능인데 그게 탑재됐다는 얘기고요. 네. 폴더폰에서 이 힌지가 탑재됨으로써 힌지 관련된 주목, KH 바텍의 실적도 괜찮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폴더폰이 출시되기 전, 출시된 후에서 KH 바텍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단가는 이게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비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힌지의 기능이 이런 경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경칩에 대한 공간이 사실 좀 떠 있죠. 근데 그 공간을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 이물질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다 해서 스위퍼 기술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이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KH 바텍의 역할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래서 KH 바텍에 대한 실적 하반기에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이처럼 이제 이 기술에 대한 변화도 나왔고 이 폴더폰에 대한 출시가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이 앞으로 네.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폴더폰에 대한 수혜주들은 이미 작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에 똑같은 제품 회사 기능을 좀 더 또 부과시켰던 내용인데 네.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형태는
작년만큼의 올라오면 나오진 않았어요. 네. 종목에 대한 차별화는 분명히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폴더오펀에 얼마만큼 기대가 큰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스마트폰에 대한 동향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시죠. 스마트폰 판매량 증감률 추이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 상단에는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추이이고요. 네. 그리고 왼쪽 아래는 미국,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중국, 그 오른쪽 아래는 인도입니다. 네. 우선은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네. 코로나 때문에 급감을 했었고, 저기 끝에 보면은 바로 쑥 내려가 있는 그 그렇죠. 부분이죠. 제가 가까이서 보면은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증감률에 대한 퍼센트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 연중의 평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삼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성 주축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혹은 과거 시리즈에 대한 연속적인 판매가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미국의 판매량인데 스마트폰이 판매가 된다라면은 가장 이제 초기에 주력하는 시장이 아시아 그리고 북미 대륙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면 당연히 북미 대륙에 이제 대변해서 봐야 되는데 하단 왼쪽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북미 대륙에서 이 글로벌 전체 시장 점유율보다 월등하게 높아지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보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살아난다면은 경기에 대한 소비도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상반기 때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지연됐으니 하반기 때에 대한 출시 기대감 가져갈 것이고, 그것이 갤럭시 시리즈 출시와 함께 상당히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좀 네.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까요? 아시아도 중요한데 네. 우선 이제 오른쪽 하단을 보도록 할까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그리고 일본은 사실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인도가 상당히 커요. 특히 중국과 인도는 그렇죠. 인구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물론 이제 계층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층이 많기 때문에 예. 한국,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오른쪽 하단을 먼저 볼게요. 인도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북미의 만큼은 아니지만은 추이가 평균치만큼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에서 모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모든 국가에서 애플이 다 1등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음. 애플이 1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가 최근에 앞다투어서 이제 1등 했다가 다시 또 애플이 1등 했다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도 쪽에서 갤럭시가 꽉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 특히나 이제 인도에서는요. 근데 좀 달라진 것은 프리미엄 폰이 많이 팔린 것이 아니라 네. 보급형 폰이 많이 팔립니다. 보급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 시리즈를 많이 주목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A 시리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A 시리즈가 새롭게 신규 출시되었을 때 인도에 대한 판매량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대한 시장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예. 보시게 되면은 어느 나라보다 제일 낮춰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평균치에 밑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추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가장 먼저 받긴 했지만 네. 코로나에 대한 이 확진세가 진정이 된 곳도 중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계를 잘 믿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시각도 있긴 하죠. 그런 네. 시각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표면상 보이는 거는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경기 회복에 대한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소비도 당연히 따라와야겠죠. 그런데 스마트폰 쪽에서의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자, 보이지 이게 이제 않군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상반기에 중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당연히 여기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되었을까? 네.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는 갤럭시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도 갤럭시의 영향력권이 있지만 근데 갤럭시의 영향권보다 애플의 영향권이 더 크다. 혹은 자국 스마트폰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여타 지역군 전체적인 평균보다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네. 자, 근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자국에서의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어떻게 얼마만큼 미치는가를 볼 건데 네. 자 이거는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 점유율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근소한 차이인가 아닌가요? 예, 이제 삼성이 있긴 가장 한데요. 크죠. 네. 네, 삼성이 가장 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시장이 커요. 근데 화웨이의 시장의 예상을 해보면 애플보다 크네요, 화웨이가. 그렇죠. 화웨이가 좀 더 많이 팔리죠. 네. 예, 근데 이 시장을 보시게 되면 화웨이에 대한 역할이 이만큼 좀 크게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와서 화웨이에 관련된 뉴스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좋은 어둡습니다. 뉴스가 나온 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중국에서의 역할을 좀 보셔야 되고 하는데 자 다른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잘 보도록 할게요. 화웨이가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이 가격이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유통 상가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화웨이가 스마트폰 제조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이 부품 공급에 대한 차질 혹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능에 대비해서 스마트폰의 가격을 보면은 네. 지난해보다는 낮추는 게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거든요. 네. 이미 아이폰이 출시를 예고로 그렇게 했었죠. 보급형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를 분명히 결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도 이전의 시리즈보다 일부의 금액은 분명히 낮춰졌어요. 네. 뭐 물론 이제 하이엔드급에 대한 스마트폰은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 스마트폰 기능을 생각했을 때 성능에 대한 기능 해본다라면은 가격은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성능은 더 좋게, 가격은 동일하게.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동향이 그런데 화웨이폰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가격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가격 싸다는 거. 전략입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가격을 낮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중국 안에서의 경쟁력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화웨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더 볼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화웨이라는 스마트폰 기업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네. 시장에 대한 전망치까지 나와 있어요. 20년도, 21년도는 확연히 주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2018년도 때부터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사실 특정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도 와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에 대한 이 리스크로 인해서 네. 스마트폰 시장까지 IT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까지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화웨이의 스마트폰 가격 인상의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중국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좀 소개가 되었거든요. 네, 쭉쭉 물론-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네, 물론 이제 중국 자국 내에서의 판매량이 대다수지만은 유럽에서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화웨이에 대한 역할 앞으로도 우리의 막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보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이 판매량이 앞서 있었던 다른 국가들보다 부진했었던 이유 어떻게 보면은 자국 스마트폰 혹은 갤럭시가 아닌 애플 스마트폰을 기다리고 있는 구매층이거든요. 네. 그런데 화웨이에 대한 가격 인상이 나온다? 그러면 갤럭시에 유리한 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아이폰이 조금 더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유리함이 나올 수 있겠죠. 화웨이에 대한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화웨이의 또 경쟁 상대가 누구냐? 이 화웨이는 자국 스마트폰을 판매를 많이 해서 네. 그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화웨이에 대한 가격 정책이 바뀐다? 반사적인 이익 될 수 있는 기업. 샤오미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샤오미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급등하네요. 보시게 되면은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재도 받고 가격 인상에 대한 리스크까지 받아요. 근데 아직 샤오미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적인 이익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화웨이에 대한 물량이 샤오미로 넘어간다라면은 애플이나 갤럭시에 큰 이득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균형을 봤을 때 삼성, 애플, 화웨이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네. 샤오미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음. 이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직까지 글로벌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데 네. 화웨이를 기다렸던 구매층이 이제 삼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냐? 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전망인데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점차 조금 더 완만한 기울기로 해서 회복될 것으로 저 점선이 바로 전망치겠죠. 그렇죠. 완만한 곡선으로 좀 이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반면에 화웨이는 급격하게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화웨이가 떨어지는 만큼 삼성이 더 많이 간다는 네. 거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 출시는 상당히 큰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이 크게 급락이 나오죠. 근데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와요. 음. 물론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꽤 많이 보입니다. 네. 이런 배경이 있겠죠.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삼성과 애플의 비교네요. 네. 삼성과 자, 이제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화웨이에 대한 위치가 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웨이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에게는 호재가 된다는 얘기고 네. 화웨이의 가격 정책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화웨이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은 빠진다면은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경쟁 상대는 애플이에요. 애플. 그리고 중국에서의 시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애플과 삼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을 보시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판매에 대한 비중이 어디에 많냐? 뭐 아시아와 북미 대륙이에요. 네. 북미에서는 분명히 회복선에 대한 부분들, 소비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초반 흥행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에 대한 시장, 소비층에 대한 부분도 회복도 봤죠. 네. 근데 이제 아시아에 대한 지역이 이렇게 중요한데 음. 중국에 대한 역할을 보자는 얘기예요. 네. 앞에서 화웨이에 대한 얘기 드렸었죠. 자 이제 애플도 보겠습니다. 애플도 당연히 비슷한 구조예요. 네. 북미, 아시아, 서유럽인데 자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음. 중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러면 화웨이에 대한 경쟁이 떨어지게 되면은 애플, 삼성 분명히 양사가 수혜가 받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 네. 여기서 화웨이를 볼게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이건 LG 전자인가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제가 곁다리로 왜 LG를 여태까지 빼놓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나서 네. LG전자 갑자기 출연했네라는 생각도 들긴 제가 이제 하는데요. LG를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왜 LG를 빼놓고 얘기하느냐? 시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 예, 북미에서의 근데 표만 봐도 진짜 확연하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의 시장이잖아요. 어. 중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시장이거든요. 화웨이가 줄어들고 그럼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이 싸움이. 화웨이가 줄어들 때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처럼 화웨이와 삼성에 대한 앞으로 전망치를 비교하는 이유도 네. 화웨이에 대한 역할이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LG전자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비중이 너무 적네요. 이쪽은. 그냥 아시아 비중이 적어요. 북미가 압도적이에요. 예, 그냥 오. 북미에서 LG전자가 제일 유명해 네. 라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네네. LG전자의 전체 100대를 팔면 여기서 60대는 북미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또 예. 23%가 남미로 가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할 수 있는 애플이나 음. 삼성 같은 경우에 LG의 경쟁 상대가 보이지는 않겠다는 거죠. LG전자는 그래서 제가 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삼성과 애플 초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네. 이걸 보는 건데 자 우선은 왼쪽에 상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화웨이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네. 주로 스마트폰이 어떤 가격을 형성해서 나오느냐 저가예요.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은 저가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왔는데 화웨이에 대한 이 가격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 구조도 바뀔 거예요. 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샤오미는 완벽하게 저가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중국 안에서 이 화웨이와의 이 물량의 나눔 싸움은 샤오미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샤오미 주가 보여드린 이유도 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가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화웨이가 고가 정책을 펼쳤을 때 누가 네. 유리할까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애플과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완벽하게 고가 정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고가 정책에서 화웨이가 올라왔을 때 중국인들은 어디를 선호할까요? 애플을 기존에 있었던 애플을 선택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어차피 고가를 할 거면은 애플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강점이 있죠.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고가에 대한 프리미엄보다는 네. 저가, 중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있어요. 애플과의 경쟁에서 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삼성도 이번에 고가 프리미엄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고가 정책에 대한 희소성은 굉장히 큽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갤럭시 폴드 2 이 에디션이 나오죠. 뭐였죠? 톰 브라운. 톰 브라운 에디션이 5,000대 규모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초반에 흥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고가 정책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애플과의 경쟁에서도 삼성에 대한 우위 기대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화웨이에 대한 리스크가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회복선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전에 우리가 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진 것은 기술의 변화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국내가 아니라 중국을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는 중국을 보자. 네. 혹은 아시아 시장, 다른 글로벌 시장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내용들을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폴더폰 폰에 대한 이 출고 예상량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그리고 2020년 이제 앞으로 2021년도 네.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폴더폰 폰 출시를 네. 크게 준비하는구나. 크기 차이가 보이죠. 실제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 1년씩 차이지만 자릿수가 이렇게 바뀌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폴더폰이 본격적으로 정식 출시뿐만 아니라 보급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폴더폰에 대한 스마트폰의 출시가 어느 특정한 이 소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보편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폴더폰에 대한 출시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가 정책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 고가 정책에 애플이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이 연결선도 기대해 보자는 얘기고요. 폴더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출고량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폰을 담당해 왔던 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괜찮다는 얘기죠. 관심 있게 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갤럭시 폴드 2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전망까지도 예측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건요. 추천할 만한 그런 주목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괜찮습니까? BH 괜찮습니다. BH. 제가 이제 바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뭐 그전에도 언급 자주 해주셨던 많이 종목 했죠. 같아요. BH는 제가 정말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네. 얘기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종목인데 큰 상승 봅시다. 네. 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앞에서 제가 폴더폰 수혜로 해서 기술 변화 하이엔드 어웨이 이 네. 힌지 그리고 또 이제 펀치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스위퍼 이 기술 네. 밖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대면화 이런 얘기도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멀티태스킹 기능과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면화 역시나 이제 이 바뀌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판이라고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우리가 플렉서블 접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경칩의 구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FPCB라고 합니다. 네. FPCB가 탑재되고 OLED로 출시되기 때문에 RFPCB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수혜는 BH가 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폴더폰이 출시되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BH가 크게 손꼽히는 것이고요. 예. 제가 BH를 선택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자, 중국이라는 시장을 화웨이와 애플과 삼성이 갖게 되는데 네. 화웨이에 대한 경쟁이 떨어지게 되면은 애플과 삼성의 싸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애플이 이기든 삼성이 이기든 애플과 삼성에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둘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포인트, 삼성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 BH에 대한 역할 당연히 봐야 되겠고, 네. 근데 곧 있으면은 애플 관련된 애플 신제품이 좀 출시되죠. 그래서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일찍이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LG 이노텍이 갑작스럽게 크게 올라간 이유
갤럭시가 출시되었으니 이제 네. 남은 건 아이폰이다라고 해서 그 출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인데 BH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애플이 출시되었을 때 애플이 이번에 OLED 탑재되죠. 그러면 RFPCB가 탑재됩니다. RFPCB에 대한 그 가격이 기존에 있었던 PCB보다는 비싸요. 그렇기 네. 때문에 BH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아실 거예요. BH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가 연출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상한가가 연출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DKT, BH와 자회사, 계열사 회사인데 이 DKT 쪽에서 퀄컴에 대한 안테나 케이블선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요. 강력한 뉴스였죠. 그러면 이제 퀄컴이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에 칩을 공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된 안테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DKT 당연히 수요가 됩니다. 네. 그런데 DKT 같은 경우는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되고 BH가 그 DKT에 만든 설계를 따라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H에 대한 생산 수요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BH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주 BH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관무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장 마칠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남은 시간 좀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